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연말정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 공동주택 격리실무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 부가회계대행, 그리고 이제 뭐 맞춰드리고, 뭐 수정해드리고, 이런 거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못하시는 예산이나 결산, 뭐 연말정산 이런 부분 저희가 대행도 해드립니다. 저는 주 2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듀파에 제가 여기 격리 실무 레벨업 과정에서 결산 업무 이렇게 찍었죠? 보이시죠? 이걸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31강으로 찍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세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셔서 행복님이신가? 이거 물어보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저희 회사 어떻게 연락하느냐라고 하셔서 여기 보시면 02 6959에 3783 아니면 EG 빌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하는 일들입니다. 제 사업이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저는 앞광고 뒷광고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광고인가요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회사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득공제, 인적공제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생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양해야 하는 부양가족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에 가장 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에는 당연히 본인, 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내가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보살펴 드린다고 했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이거는 뭐, 내 자녀, 비속, 그다음 입양자, 뭐 아니면 잠깐 위탁하는 자녀들이라던가, 그리고 내 위에 분들, 부모님이라던가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제 공제를 해드릴 건데 이분들은 1인당 영 150만 원씩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근데 모두 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는 만 20세 이하, 벌써 2000년생들이 만 20세 이하가 됐나 봐요. 만 20세 이하 이상이 됐나 봐요. 만 20세 이하 학생 어린이 아니죠. 청년들이죠. 그리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출생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형제 자매도 내가 보살펴 줘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공제 대상이고요. 여기다 이제 추가로 공제가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더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연로하셔갖고 병원비도 더 많이 들고 모시기도 더 힘들고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경로 우대자 공제해서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 100만 원을 더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취업이나 취하기 어렵고 이게 생활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부녀자라는 거는 연 50만 원 추가 공제를 해주는데요.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저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만 부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가 있잖아요. 부녀자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도 돼요. 근데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하셔가지고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 세대주인 경우. 또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뭐 사정이 있어서 다 돌아가셨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이제 내 동생이나 이런 동생을 부양가족 세대 원으로 갖고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중형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떨까요? 내 자녀가 다 컸어요. 내 자녀가 다 커서 그 아이가 세대주가 되고 나는 거기에 세대원입니다. 남편은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떨까요? 홀어머니가 자녀를
양육을 다해서 아이가 세대주가 되고 내가 세대원이 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어야 되니까요. 한부모 소득 공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예요. 말하자면 이혼을 할 거나 미혼모인데 내가 아이가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내가 부양해야 돼요. 그럴 경우 내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는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더 많은 거를 받으시길 원하면 한부모 소득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나는 그냥 굳이 이런 거 밝히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냥 부녀자 공제만 받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내면은 다 밝혀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편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공제에 그냥 장애인 증명서 우리 수첩 있는 분들 말고요. 그 수첩은 없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로서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경우에는요, 주치의로부터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으로 봤을 때 장애인은 아닌데 소득세법상 장애인을 받는 경우에는요, 장애인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국가 유공상의자는 국가 유공자 등을 제출하시면 또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기본 대상자를 요약을 좀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 요건하고 연령 요건하고 주민등록 동거, 그러니까 주거 같이 밥을 먹느냐라는 요건을 이야기 드렸고요. 일시 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인은 어떤 조건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본인은 그냥 무조건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배우자. 근데 나머지 분들 걸 좀 볼게요. 그 소득 금액 요건에서는요, 나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돈을 연간 소득 100만원, 순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네, 인적공제 기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분은 내 기본 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각자 자기들이 많이 벌면 자기들이 신고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인적공제 기본 대상자 중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은 내 자녀란 얘기죠. 동거 입양자, 내가 같이 사는 입양해서 내 자녀로 입양한 사람, 위탁아동은 좀 다르죠. 동거 입양자랑 뭐가 다를까요? 위탁아동은 내 자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입양될 때까지 내가 맡아서 키워주는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있어요. 이거는 내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인, 장모, 시부모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능합니다. 자, 소득 금액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벌면 무조건 내 인적공제 기본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 요건을 좀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당연히 아무도 해당되지 않지만 내 배우자 내가 결혼할 때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배우자가 나이가 많아졌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적어졌다고 해서 이 배우자를 내가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연령 요건이 없고요. 주민등록 동거하거나 일시퇴거했을 때도 모두 다 부양을 해야 됩니다. 단 하나 어떤 것만 부양하지 않는다고요? 이분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때 그때는 부양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굉장히
너그럽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를 볼까요? 이 아이들, 직계비속이나 동거입양자는 내 자녀죠. 내 자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만 2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얘네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내가 부양하지 않아요. 부양은 하죠.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들 실질적으로 어때요? 요즘은 만 20세 넘어도 대학원 가고 대학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법상으로는 이 나이가 되면 니네가 돈 벌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 20세 이하만 내 인적공제 기본 대상자로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다고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죠? 뭐 일시 퇴거, 잠깐 퇴거한다고 얘가 내 자녀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계비속은 얘가 만약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갔을 때도 제가 그 유학비를 대주죠. 그래서 외국 유학 시에도 공제해줍니다. 직계비속이나 동거입양자는 내 자녀예요. 그리고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얘가 내 자녀는 아니지만 맡아서 키워주는 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소득 금액은 모두 다 연 500만 원 이상이면 다 빼버린다고 얘기했고 연령 요건이 우리 내 자녀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이에요. 만 18세 미만. 그리고 그 주민등록 동거나 일시퇴거는 이 아이가 나랑 같이 안 살면은 얘가 내가 위탁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내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장인, 장모, 시부모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만 60세가 넘으셔야지. 그 전까지는 경제활동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 60세 이상이 되면 네, 저의 인적공제 기본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멀리 뭐 광주나 충청도나 부산 사세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 아닌 거 아니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주민등록상 등록을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단 내가 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500만 원 이하의 이상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 부산이나 광주나 뭐 이런 데 사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외국에 거주하실 때는 이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래요. 외국에 살 때는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있죠. 형제 자매들 중에서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막 돈도 갚아주고 도와주죠. 그런 분들도 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분들 역시 500만 원 이상 벌면은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벌면 내가 내 기본공제 대상자 되지 않고요. 만 20세 이하 그리고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지만 이분들도 공제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내 자녀하고 내 부모하고 공제해 주는 거랑 나이 똑같네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나랑 같이 살아야만 내 주민등록상 동거가 같이 살아야만 이분들은 공제 대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잠깐 근데 퇴거하시는 분 일이 있어서 잠깐 퇴거했다 들어오시면 인정해 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이분들은 연령 요건 없고요.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상 동거를 해야 돼요 대신에. 그리고 일시퇴거도 인정해 줍니다. 장애인의 경우는요. 연령 제한은 없으나 소득 제한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몸이 되게 불편하신 분이 있지만 이분이 뭐 예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벌 때는 이분 역시 인적공제 기본 대상자에서 빠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점을 파악하면 나 외에는 모두 다 소득 요건에는 걸리고요. 나머지 분들, 내 배우자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거는 돈 벌면 자기가 하면 되니까 그 외에는 모두 다 내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녀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녀 안에는 동거 안에 입양자, 내가 입양한 아이도 포함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그 이후에는 네가 돈 벌 수 있어?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이제 국가가 정한 거죠. 국세청에서.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시부모 같은 경우는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서 경제활동을 못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탁아동은 내가 이게 내 자녀는 아니죠. 하지만 만 18세면 충분히 이제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20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인적공제 기본 대상자로 넣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역시 뭐 우리 그 몸 불편하신 분 누구죠? 외국의 그 박사님 같은 경우 그분은 외국인이라 안 되겠죠. 우리나라 분 중에 유명하시고 몸 불편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 어쨌든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우리가 굳이 소득 그 연령 기본 대상자로 안 해주겠죠? 그분이 신고하면 되겠죠, 본인한테.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본인이 능력 있어서 그분한테 이제는 소득 공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쪽으로 기본 공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험료 간단히 이야기 좀 해볼게요. 보험료는요, 소득 공제도 되고 세액 공제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료 중에서 소득 공제, 소득에서 깎아주는 거. 우리가 월급이 3천이에요. 3천이면 이거 자체에서 깎아주는 보험료가 있어요. 그거를 소득 공제라고 얘기했죠. 소득 공제에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거는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공적보험료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가 건강보험료 안 내고 싶다고 해서 회사에서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안 낼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회사에서 안 뛰나요? 뛰죠. 고용보험료 저는 고용보험료 안 떼도 됩니다. 이런다고 회사 안 뛰나요? 회사에서 뛰죠. 그런 거를 강제적인 가입도 하고 이런 걸 공적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제적으로 뛰는데 공제도 안 해주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소득 공제에 한도 없이 전액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어떤 분들은 지역가입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직장도 가입했지만 지역에서 가입해서 건강보험료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공제 해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 가능해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무도 할인해 줄 수 없어요. 차감해 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건강 고용보험료 납부하면 자기 월급에서 까야죠. 거기서 공제해야지 저한테 공제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내 것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이게 있냐면 어떤 분들은 좀 착각하시는 게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100원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내주죠? 반을 50원은 회사에서 내주고 50원은 내 급여에서 차감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회사에서 내주고 50%는 내 급여에서 차감하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내준 것까지 국가에서 차감해 주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금은 내가 낸 것 중에서만 내가 내돈내산 아시죠? 내가 벌어서 내가 낸 것만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50원 안에서만 급여 소득공제 차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거는 세금에서 깎아준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공적 보험료만으로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너무 빡빡해가지고 암 수술이라던가 기타 그런 거 수술할 걱정이 돼가지고 개인이 보험을 들죠. 아니면은 상해나 손해보험 등 이런 보장성 보험을 들잖아요. 제가 알아서 누가 들라고 몇 가지 끌고 가는 거 아니죠. 상해 같은 경우도 내가 다치면 보험금 나올 수 있는 이런 보험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율적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보장되는 보험 있잖아요. 다쳤을 때 얼마를 안 걸렸을 때 얼마 주고 할 때 얼마 주고 이런 보험 말고 저축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 있잖아요. 그런 보험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안 해줍니다. 저축성 보험은 모아서 나중에 세금 내잖아요. 그죠? 그 보험성 보장은 기본공제 해당자 세액공제가 다 가능해요.
전체 보험료 금액의 1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돼요. 이건 인당 아니고요. 전체 우리 모든 직원들, 모든 직원이래요. 모든 가족들, 그 해당자, 기본공제 대상자 이분들의 보험료 금액의 1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분들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줘요. 근데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미공제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있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보험료는 내가 미취업했을 때는 이 보험료 냈잖아요. 미취업했을 당시 여기 1, 2, 3월에도 보험료를 냈어요. 하지만 얘는 세액공제 안 해줘요. 내가 취업했을 그 당시 있죠? 그 당시 것만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홈택스에서 요걸 할 때 어떻게 해주죠? 체크 해주죠. 일자를 해당 월을 체크해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재직기간 중 실제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고요. 여기 전년도분을 만약에 보험료를 이런 경우 있어요. 전년도를 당해연도 납부 시에 공제 가능. 현금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상해보험 있잖아요.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돈을 못 벌어서 이거를 미납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요때 아니면 전년도 2019년도에 미납하고 있다가 내가 돈을 버니까 취업하고 나니까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때 돈을 내줬어요. 납부를 다 한꺼번에 다 요때 내줬단 말이에요. 요것도 공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봤자 근데 전체 보험료 금액의 1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해주니까 뭐 전체를 다 안 해줘도 되기는 하죠. 어쨌든 보험료는 예전에 납부한 금액도 내가 낸 당시가 올해에 들어간다면 공제해주는 거예요. 즉 현금주의죠. 우리 현금주의랑 발생주의 알죠? 발생주의는 2019년에 발생했으면 2019년도 걸 차감해주는 건데 현금주의는 실제로 돈을 낸 날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액공제 그래서 보험료 한도가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이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연간 100만 원 한도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 원 한대예요. 세액공제율은 보장성 보험, 일반인 보험은 12%, 그리고 장애인 보험은 15%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냈을 때는 12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합계가 27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 보험료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을 냈고 100만 원을 공제받았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50만 원 받아서 50만 원을 공제를 받았어요. 50만 원이 있어요. 공제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50만 원이 남아있죠. 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일반 보험료에 100만 원 남았으니까 여기다 넣겠다 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항상 세금은 내가 낸 데서 돌려받아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 100만 원과 50만 원, 1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의 12만 원과 50만 원의 15% 하는 금액이겠죠? 그럼 7만 5천 원인가요? 이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